전기차로 승부 보겠다. 현대차가 또 이번에 내연차 엔진개발센터를 전격 폐지했는데 현대차가 다시 한번 전기차 판매 목표치를 올렸습니다.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10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위로 가야 되는데 못 가. 왜? 완전히 판을 바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아예 뒤바꾸든가 뭔가 다른 패러다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2019년에 나온 배터리나 지금의 배터리, 테슬라가 지금 하는 원통형 배터리 말고는 크게 발전된 게 없어요. 지들이 말하는 혁신의 문을 넘어 전기차가 엄청나게 뭔가를 해줄 것 같았지만 사실은 별반 다를 거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별반 다를 게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는 아직은 시기상조고 노사장이 늘 말하는 게 1세대 전기차를 살 필요는 없다. 제가 과거에 했던 모든 말들이 지금 오늘자 뉴스에 나왔는데 어이가 없기도 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시총도 그렇고 연간 자동차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봤을 때 결코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가 어떻게 정책을 저렇게 하고 회사 운영을 이렇게 하는지 나는 정말 진짜 아이러니한데, 2024년 3월 25일자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 2년 만에 신형 엔진 개발 재개. 신형 엔진 개발, 여기 글이 지워졌는데 개발 재개, 200명 규모의 엔진 설계실을 신설한다. 그리고 기존의 엔진 부서에서 일했던, 그때 당시에도 200명 정도라고 제가 라이브에서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인원들이 원래 2021년 후반부터 해서 2022년 초반쯤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엄청나게 짜증나게 현대자동차를 비판을 했잖아요. 그 발표를 했던 정의선 회장은 진짜 그 당시엔 부회장이었나? 물러나야 된다라고 제가 말까지 했어요. 왜 자동차 제조회사는 엔진을 자체적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자동차 전체를 조립할 수 있는 조립 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동차 제조회사거든요. 제조 판매 회사. 그런 자동차 회사가 엔진 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연구개발 인원 200명이 넘는 인원을 공중분해시켰어요. 그 당시에. 엔진 부서를 없앴거든요. 그 기사가 막 나오고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뭐라 그랬지. 그때가 2021년 후반에서 2022년 아마 한 3월쯤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내가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 사람들 뭐 완전히 해고는 아니겠지만 다른 부서로 가는데, 엔진 개발 부서에서 엔진을 연구 개발하는 인력들이 다른 부서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동화 부서로 분산됐어요. 전동화 부서로 분산됐던 인력을 다시 뭉치게 하겠다.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지금 엉뚱하게 목표 설정을 하고 전기차에 몰빵한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정의선 회장이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걸 내가 기억이 나요. 그게 뭐 어서 인터뷰인가 뭔가 아니면 어서 뭐 발표회장인가 그런데, 전기차 몰빵하면 안 된다. 내연기관은 단종될 수가 없는데 전기차에 몰빵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내연기관을 만들던 회사가 병행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너네들이 만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스마트 스트림 엔진 문제가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엔진 개발 사업본부를 해체시킨다. 그러면 이 엔진에 대한 문제점들을 누가 해결할 거냐. 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너네들이 지금 정의선 회장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엔진 사업본부를 공중분해시켰어. 자, 이 사람들을 내가 그 당시에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다른 부서에 보내고 어디 지방으로 뭐 파견을 보내고 뭐 했어. 그랬다가 이게 아닌갑다. 2, 3년 뒤에 다시 엔진 사업본부를 다시 만든다는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공중분해시켰던 개발자들을 다시 부르면 퍽이나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아, 이 회사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해야겠다라고 할 것이냐. 안 할 거다. 이 회사는 언제든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을 잘못하고 그로 인한 결정으로 인해서 내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에서 누가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겠어요. 내연차의 종식을 왜 얘기했고 왜 전기차에 몰빵하려고 했냐면 유로 6까지 지금의 환경 규제를 하다가 유로 7을 적용한다고 한 거예요. 유로 7을 적용한다고 하니까 유로 7을 적용하게 되면 환경 규제에서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우리 이제 자동차가 엔진이 가동되면서 나오는 환경 물질들이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비메탄, 유기가스, 암모니아와 아산화, 질소, 뭐 메탄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중에 디젤 차들이나 내연차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산화탄소하고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질소산화물이 유로 6에서는 0.4인데 유로 7에서는 0.15예요. 그러니까 한 3배가 강화되는 건데 도대체 이거를 규제를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현대자동차는 일단 디젤차가 적용된 포터, 봉고도 디젤 엔진을 단종을 시키고 디젤 엔진이 적용된 승용차 라인업도 다 단종시켜 버리고 그다음에 뭐 펠리드 모든 이런 애들도 다 단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유튜버들이나 현대 기아 자동차를 존나게 빨아주려고 소비자한테 거짓말하고 지 돈 버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새끼들이 뭐라 그랬어요. 토요타나 뭐 독일 애들은 전기차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전기차를 못 한다. 뭐 토요타는 뭐 3년 안에 망한다. BMW의 전기차 기술이 뭐 족같다. 현대차가 전기차 기술이 이제 테슬라랑 맞다이를 뜬다. 어쩌냐 이런 씹새끼들이 아주 그냥 주댕이만 살아가지고 아주 그냥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누가 준 그냥 그 보도자료만 가지고 존나게 설파를 한 거예요. 그 새끼들이 범인이에요 진짜. 근데 나는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규제가 그렇게 강화됨에도 일본 애들은 하이브리드를 밀고 나가면서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급하게 되지 않을 걸 예측하기 때문에 토요타나 혼다 애들은 전기차 준비를 천천히 차곡차곡 하는 거고 독일 애들은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준비를 하면서 하이브리드와 마일드 하브 등을 하고 디젤 엔진이라든가 내연기관의 연료 분사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연구 개발을 해서 유로 7의 환경 규제를 만족할 수 있는 충족할 수 있는 엔진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수치만을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한테는 불가능한 수치였겠죠. 왜? 기존에 팔던 유로 6도 나는 현대자동차의 엔진이 유로 6도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나는 의문이 들고 있었으니까. 왜? 내가 IG 그랜저 디젤을 탔었잖아요. 시동 걸고 뒤에 있으면 눈이 매워갖고 있을 수가 없어. 지하 주차장에서 예열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거든. 그게 유로 6를 득했던 엔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누가? 우리나라 환경부가, 우리나라 국토부가 인정을 해줬었어요. 근데 뒤에 서 있으면 눈이 매워갖고 시동을 걸어놓을 수가 없어. 현대자동차 그룹이 2년여 만에 내연기관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다시 꾸리고 새로운 엔진 개발에 착수했다 기사가 났어요. 기존의 전동화 부서로 거시게 됐던 인력들, 좌천됐거나 발령이 됐던 인력들을 다시 컴백시키고 현대차 그룹은 2021년 말 연구개발 핵심 축을 내연기관에서 전동화 중심으로 옮겨가려고 어쩌고저쩌고 기사 존나 나왔고 그때 당시 노사장은 자동차 회사가 엔진 사업을 포기하면 어떡하냐. 그게 무슨 자동차 회사냐라고 엄청나게 제가 뭐라고 지적을 했던 거고 조직 개편을 진행하며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의 올인이라는 슬로건이 있었고 뉴스 내용 등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나는 정의선 회장이 이렇게 말한 거를 분명히 봤거든요.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현대자동차 안에서. 현대자동차 안에 결정권자는 그렇게 여러 명이 아니겠죠. 내연기관 종말을 의미했고 배출가스 규제는 유로 7이다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했는데 아니 정말 난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여러분도 내연기관이 그렇게 빨리 없어진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 일반인들이나 나 같은 딱졸 일개 자동차 유튜버도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전 세계 5위 안에 드는 거대 공룡 자동차 기업이 이런 예측을 못했을까요? 이 말이 되나요? 이런 게 안 보이면 그럼 내 생각에는 회사 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동차 이 연간 700만 대 이상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에서 이 정도의 예측 수요 조사를 못 할 거면 하지 말아야죠. 그냥 현실적이지 못한 유로7에 강력 반발한 자동차 업계, EU와 의회 그리고 미국 환경보호청은 규제 발표 완화와 종식될 것으로 예상했던 내연기관 수명을 연장시켜줬어요. 현실적으로 내연기관은 앞으로 함께 더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전기차의 인프라 구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그들도 인지를 한 거고요. 현대차 그룹 엔진 설계실은 유로7 대응을 위한 신형 엔진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배출량에 대한 규제, 성능과 내구성에 대한 테스트 조건, 제네시스 제품군의 하이브리드 도입. 이제 와서 기존에 있던 스마트 스트림 엔진도 문제가 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엔진의 문제점도 100% 해결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유로7을 대응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고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 병렬 시스템에 DCT 클러치가 들어가는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또 한다고 나는 늦었다고 봅니다. 정말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저는 국뽕이 되게 높은 사람인데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잘 되기를 누구 못지않게 바라는 사람인데 나는 현대자동차가 지금에 와서 내연기관의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이미 한참 늦었다고 봅니다. 옛 속담에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시기다라는 말에 나는 동감하지 않아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땐 존나 늦은 거예요. 이미 늦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많이 늦었어요. 지금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유로7을 대응하는 엔진을 잘 만든다? 잘 만드는 것도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미션 개발이 안 됩니다. 이미 DCT 습식 8단이 잘못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미 여기서 게임은 끝났다고 봐요.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내연차를 제작, 설계, 판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워트레인에 대한 기술이 너무나 부족한 거죠. 엔진과 미션 모두 다 너무나 부족하고 알버트 비어만의 부재에서 오는 주행 세팅도 이미 기술적 한계를 나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여진다고 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내연기관 시장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2021년 전기차 과대 선전이 시작됐을 때 저는 전기차를 급하게 사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께 늘 강조를 했던 사람이고 2022년 내연사업부 해체에 대해서도 격하게 지랄했던 사람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2025년 이후 2030년쯤 전기차 전환은 불가능하다. 내가 그때 사람들이 2030년부터는 다 전기차가 된대. 내가 불가능한데? 일단 충전이 안 되고 인프라 구축이 안 되고 그럼 지금 돌아다니는 내연차를 어떻게 없앨 거냐. 내가 그때 그랬잖아. 2030년에는 다 전기차 타고 다니니까 지금 사야 된다는 거야. 안 사면 큰일 난대. 그렇게 말한 유튜버들 많아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011 핸드폰을 없애는데도 15년이 넘게 걸렸다. 안 쓰는데도. 011을 사람들이 거의 안 쓰는데도 그 번호를 완벽하게 없애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내연기관은 지금 쓰고 있잖아. 사람들이. 쓰고 있는 차를 가갖고 뺏을 거야? 뭐 공산국가야? 타고 다니는 차를 없애버리고 어떻게 없앨 건데? 내가 그랬잖아. 내연차를 타고 다니는 걸 어떻게 없앨 거냐. 그러니까 내연차의 단종을 그렇게 빨리 예언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 현실화가 됐잖아. 전기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게 100% 맞거나 제가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봤을 때 보이거든요. 자동차에 관심이 있고 자동차 리뷰를 진행하고 자동차 유튜버라면 여러 정보를 다방면으로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 기업이나 특정 브랜드가 주는 그 자료만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본인은 그게 직업이니까 여러 각도로 여러 자료를 다방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정보를 소비자와 시청자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유튜버들이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특정 브랜드나 특정 뭐로부터 이익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이익이 없는데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여러 자료를 비교하면서 그들한테 지적질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동차라는 거는 단편적으로 빠르게 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현대자동차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현대자동차를 대놓고 일부러 까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로드맵이 너무나 어설프고 말도 안 되게 회사가 가기 때문에 내가 그게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자동차 브랜드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이런 현대자동차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빨리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현대자동차 수뇌부가 좀 옳은 결정을 하고, 차를 모르는 윗급에 있는 분들은 빨리 내려오시고, 안 되면 짜줘야죠.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내가 말하잖아. 무능한 장수는 적보다 무섭다. 무능한 장수가 적진 돌격 앞으로 다 죽는 거야. 다 죽어. 그러면은 장수가 무능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애들 잘 판단하고 돌격 앞으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는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 다 내려오셔라. 내려오시고 차를 잘 알고 로드맵을 잘 설정하고 미래의 예측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를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과거에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또는 저한테 이런 교육을 많이 해줬던 전참권 씨, 우리 K자동차 동호회 어드바이저 분인데 저한테 참 많은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많은 자료를 제가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런 루트를 알려줬는데, 이렇게 제가 예측하고 제가 설파했던 내용들이 현실로 이렇게 다가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다시 떳떳하게, 여러분들 자동차 시장은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자리가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당시에 모두 다 전기차에 올인하고 노사장 저 새끼는 뭐 내연기관을 좋아해서 저렇게 한다 할 때 저를 믿고 저의 방송을 응원하고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써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아직도 존재하는 게 아닐까 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자료와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하고 열람하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진실된 자료를 전달하고, 자동차 리뷰에 있어서도 팩트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가겠습니다.